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팔자 속에서 많은 글자와 없는 글자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성질의 십성이 몇 개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글자 수에 관계없이 월지에 있는 글자, 일지에 있는 글자는 다른 글자들보다 힘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이 되는 글자와 관련된 십성 역시 그 힘이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글자를 찾을 때에는 그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용신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 사람의 사주를 보면 참 신기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비겁이 가득하고 또 누군가는 인성이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재성이 넘쳐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글자들이 많다는 건 그 기운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느냐의 문제고, 없는 것은 그 기운을 스스로 다루는 공장이 내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주는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주 안에서 같은 성질의 글자가 많은 사람의 사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겁다자입니다. 사주의 비견, 겁재가 많은 사람은 내 안에 나가 너무 많습니다. 밖으로는 유연하고 평등한 것 같아도 안으로는 주체성과 독립성이 뚜렷해서 고집이 남다릅니다. 그런 성격이 밖으로 잘 표출되면 강단 있고 리더십 있고 추진력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죠. 남보다 나 자신이 더 피곤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욕심이 강해서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남과도 싸우고 자신과도 싸우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비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부부연이 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주가 같은 십성으로 이루어진 간여지동 사주는 부부연이 특히 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은 탓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식상다자입니다. 사주의 식신과 상관이 많은 사람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생각나면 바로 행동하고 가만히 있는 걸 제일 못 참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벌이는 문어발형 인생이지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다재다능하지만 산만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잘 쓰이면은 대단한 창의력과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유튜버, 강사, 자영업자, 예술가처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에 잘 어울리죠. 다만 식상이 과하면 말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땐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버릴 줄 아는 게 곧 실력입니다. 다음으로 재성다자입니다. 재성이 많은 사람은 머릿속 계산기가 늘 켜져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익이 될까? 저건 손해일까? 모든 판단에 계산이 붙어 있죠. 이런 분들은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좋습니다. 또한 재성은 목표 설정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행력과 결과를 가져오는 힘도 강합니다. 하지만 재성이 과하면 고민이 많아지고 욕심이 커집니다. 자평진전에서도 제다신약을 경계했습니다. 몸은 약한데 재물이 많으면 결국 그 재물을 지키느라 자신이 무너진다는 뜻이지요. 재성이 많다는 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관리와 절제가 생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관성다자입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은 남의 시선을 등개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직위, 명예, 타이틀, 책임감, 이런 단어가 평생의 주제예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늘 긴장 속에 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의식하죠.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분이라면 정관과 편관이 함께 있는 관살 혼잡으로 인해 연애나 결혼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합니다. 정관이 두세 개 있는 중관도 관살 혼잡과 비슷하게 남자 인연이 좀 박하다고 봅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연기하고 있는가? 사주 상담을 하다 보니 일주 옆에
정관, 평관이 서 있는 사람들은 특히 부모나 남편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배탈, 설사와 같은 소화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인성다자입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은 머리가 너무 바쁩니다. 기억력 좋고 분석력 있고 이해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 몸이 안 움직입니다. 실패할까봐 망설이고 시뮬레이션만 돌리다 기회를 놓치죠.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은 생각 반, 행동 반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생각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제 반대로 사주에 없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재성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돈이 없을까요? 관성이 없으면 결혼 못 하나요? 그런데요, 사주에 없는 건 죽은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그 기운을 생산하진 못하지만 사람, 환경, 대운을 통해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먼저 무비겁 사주를 보겠습니다. 비경업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약하고 혼자보다는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눈치가 빠르고 사람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읽는 감각이 좋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자기 몫을 못 챙기고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받을 몫을 스스로 자꾸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식상사주입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생각은 많지만 말로 잘 표현하지 않고 결과 중심형이에요. 길게 설명하는 걸 싫어하고 핵심만 딱 짚습니다. 그래서 말이 짧지만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은 컨설팅 전략 분석적인 일에 강점을 보이죠. 다만 식상이 없으면은 자기 표현이 부족해서 요즘처럼 자기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무재성사주입니다. 재성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수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아요. 다만 돈 관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벌어도 남는 게 없고 통장 잔고가 늘 비어 있죠. 그래서 재성이 없는 사람은 자동이체, 강제저축, 그리고 제3자의 객관적인 조언이 인생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목표의식이 부족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하거나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무관성사주입니다. 관성이 없는 사람은 규칙보다 자유가 먼저입니다. 무관성사주는 억지로 규율에 묶이면은 병이 나요. 그래서 관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유로운 직업에 잘 맞습니다. 프리랜서, 창업가, 예술가, 강사 이런 직업군에서 본인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관성사주는 어떤 운에 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더라도 얼마 못 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퇴직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곳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관성사주 여성은 결혼 인연이 박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관성은 여자에게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관성사주 여성이라도 나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식 여럿 낳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합니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결혼이 맞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자기만의 리듬, 자기만의 규칙입니다. 다음으로 무인성사주입니다. 인성이 없는 사람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논리보다 감각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배우는 타입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시원하다는 평가도 받고 거칠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지만 신뢰가 깨지면 미련 없이 돌아서죠. 이런 사람은 공부보다 실전이 더 빠르고 현장에서 배워야 운이 열립니다. 하지만 자격증이나 이론이 필요한 분야라면은 의식적으로 공부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인성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머릿속에서 빈틈없이 계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좋아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 버립니다. 머릿속에서 검토해서
검수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 과정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그런 성격을 안다면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사주는 우리를 가두는 틀이 아닙니다. 많은 글자는 그 힘을 어떻게 다스릴지 일단 알려주고, 없는 글자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제대로 보면 인생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재성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성이 없다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관성이 많다고 모두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관성이 없다고 모두 백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것은 조절하고 없는 것은 보완하는 것, 이게 바로 사주가 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사주를 안다는 건 운명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에너지의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공부할수록 늘 흥미롭습니다. 나는 왜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가? 나는 왜 늘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에서 사주는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사주를 펼쳐보세요. 어떤 글자가 많고 어떤 글자가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것만 알아도 인생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사주, 이거 참 재밌는 학문이구나.